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마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봄으로써 감마함수의 1편인 만큼 감마함수의 정의 그리고 어떠한 개념으로부터 유도가 되는 건지 그런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적분을 계산함으로써 이야기를 시작해 볼 건데, 이 적분은 계산하기 쉽죠. x 앞의 개수가 마이너스 알파니까 x 앞의 개수를 합성함수 적분법으로 이제 구해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서 무한대를 대입해주고 빼기 0 대입해주고 해주면 될 텐데, 알파는 양의 상수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에 무한대를 대입해준 건 0으로 가죠. 이 지수함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0을 대입해준 것까지 빼주면 알파분의 1이 나오게 되죠. 이건 사실 고교 과정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인데, 결과만 주목해 봅시다. 그러니까 알파에 대한 미분을 이제 할 거예요. 사실 수학적인 트릭이죠. 알파는 양의 상수임에도 불구하고 알파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는 게 조금 이상하게 보이실 수 있지만 충분히 가능한 트릭이고, 그에 대한 응용은 지금 배너 띄워드린 영상에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알파에 대한 미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알파에 대한 미분을 한다는 게 x를 상수로 본다는 거니까 x에 대한 적분에서 이 마이너스 x가 튀어나오고, 그냥 알파 앞에 마이너스 x가 곱해져 있는 거고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알파로 튀어나온다고 보면 마이너스 x가 튀어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혹시 헷갈리시는 부분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 주시면 제가 고교 과정이더라도 좀 최대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변이 알파분의 1이었는데 그걸 알파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1이 되죠. 왜냐하면 x분의 1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되는 것처럼, 그죠? 그럼 이걸 알파에 대해서 미분한 걸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그럼 또 마이너스 x가 튀어나올 거고, 그러면 플러스 x제곱이 되겠죠. 그거에 대한 적분값이 우변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1을 또다시 미분하는 꼴이 되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걸 다시 또 미분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또 마이너스 x 튀어나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무슨 상황인지? 또 이게 알파 n승을 미분하면 n 알파 n-1승 돼서 n이 음수일 때도 다항함수의 미분법 적용시켜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분자 이렇게 좀 곱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반복해봤자 우리 일반적인 그런 값을, 그러니까 결과값을 알고 있는 거죠. 적분에 대한 일반적인 일반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x 3승에 대한 적분일 때는 분자에도 3팩토리얼이 있죠. 왜냐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3팩토리얼이잖아요. 만약 x 4승에 대한 적분이 되면 또 미분해서 그렇게 바뀌었다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4팩토리얼이 될 거고, 분모에 알파 4승이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3에 1을 더한 값이 지수성의 분모로 있는 이유는 애초에 알파분의 1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죠? 이런 걸 일반화한다면 사실 수학적 귀납법으로도 좀 더 엄밀하게 증명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자명하게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x의 n승에 대한 또 2의 마이너스 알파 x승을 곱하고 x에 대해서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한 게 알파 n 플러스 1승분의 n 팩토리얼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우린 여기서 그치지 않을 거예요. 알파 1을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1을 몇 승하든 1이니까 분모에 있는 알파 n 플러스 1승을 1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죠? 또 적분식은 2의 마이너스 알파 x승을 2의 마이너스 x승으로 두고 결국엔 n 팩토리얼을 왼쪽의 적분식으로도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순열이라고 했을 때 고교과정 때 배웠듯이 이 n 팩토리얼은 n명의 사람을 줄 세우는 방법의 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하는 수죠. 순열이라는 게. 근데 왼쪽의 적분식으로도 표현이 된다. 좀 중요한 좀 역할을 하는 적분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계승함수라는 건데, 근데 이게 보시면 이 적분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게 좀 더 확장시켜서 이 n이 사실은 n명을 사람의 명수로 볼 때 어떤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연수 계의 어떤 존재를 나열하는 수였는데, 그럼 이걸 좀 더 확장시켜서 임의의 실수에 대한 계승함수에 대한 정의역을 바꿀 수는 없을까? 무슨 말이냐면 이 n을 p로 바꿔서, 그러니까 n은 자연수지만 p는 임의의 실수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적분식 자체에 n은 어떤 값이든 대입할 수 있는 걸 이용하면요. 그때 확장된 개념의 계승함수가 바로 이 감마함수예요. 쉽게 말해서
이 팩토리얼 개념 원래는 자연수에서만 통했는데 그 개념을 확장한 게 바로 감마함수고 결국 같은 의미인데 확장된 개념, 더 큰 개념이 감마함수입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게 보실 수 있어요. 왜 감마 p 플러스 1이 p 팩토리얼 같을까? 그러니까 n 팩토리얼은 지금 감마 n 플러스 1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맞습니다. 왜냐면 p 플러스 1에 대한 감마함수가 xp승으로 정의가 되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사실 이게 왜 헷갈리게 굳이 감마 p랑 그러니까 감마 n이 n 팩토리얼인 값 결과로 나왔으면 좀 더 헷갈릴 필요가 없을 건데 왜 굳이 헷갈림을 줬냐 하실 수 있지만 이거는 수학적인 관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참고하셔서 이걸 잘 외워두셔야지 나중에 실수하는 일은 없겠죠. 나중에 가면 이 회귀관계라는 걸 통해서 다른 것도 유도해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이 감마 p라는 게 그럼 p 플러스 1의 xp승에 대한 적분이었다면 감마 p는 xp-1승에 e-x 곱하고 0부터 무한대까지 x에 대해서 적분한 꼴이 되겠죠. 근데 p는 양수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적분을 정의를 하려면 p가 양수여야만 정적분이 수렴하기 때문에 이상적분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다만 p가 음수일 때도 정의가 되긴 됩니다. 왜냐하면 p가 음수일 때는 이 편에서 할 내용인 값을 구하는 방법, 감마함수의 값을 정확하게 구해내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값을 잘 얻어내는 법을 배울 텐데 그때도 음수로 확장될 수는 있지만 정적분을 표현하기는 안 돼요.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좀 더 내용을 보러 들어가 볼게요. 사실 이 지식백과 네이버에서 지식백과에서 제타함수와 감마함수의 관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내용을 보시면 이 감마함수에 대한 그 표현식이 적분식이 이런 정의가 이 곡골 같은 피적분 함수가 지금 다항함수와 지수함수의 곡골로 되어 있는데 하나의 로그 함수를 바꿈으로써 좀 더 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언급이 되어 있어요. 네, 원래는 그 표현식이 맞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거를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변환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으니까 사실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물리학도를 위한 감마함수다 보니까 이 표현식만 알아도 회귀관계 같은 걸 증명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면 그 지식백과에는 언급되지 않은 유도 과정을 유도할 수 있는지. 간단한 방법은 E의 -x승을 U로 치환하는 거예요. 그럼 전미분을 이용해서 치환적분법의 과정을 그대로 이행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맞죠?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E의 -x승을 U로 치환했으니까 양변을 역수 취해주면 E의 x승은 U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양변을 또 ln 취해주면 여기다 취해주면 x는 ln u분의 1이 되는데 ln u분의 1은 -lnu죠. 고교과정 기초 공식이나 아니면 로그 자체가 지수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만 잘 숙지하시면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시는 부분, 항상 헷갈리시는 부분 언제든 편하게 질문을 주세요. 댓글로. 제가 언제든 나중이라도 답변을 꼭 드릴게요. 진짜 이렇게 두면 우리가 지금 이 반짝거리는 네모박스 안에 있는 정적분의 범위도 바꿔줘야 돼요. 정적분을 다르게 변환시키려는 거니까. 로그 함수 꼴로 바꾸려면. 로그 함수는 u가 x축이고 y축이 u에 대한 함수인 lnu 로그 함수라면 u가 1의 값일 때 로그 함수는 0이죠. 그거는 이제 지수의 성질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u가 0으로 갈 때는 보세요. 0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떨어지게 되는 함수 값을 가져요. lnu는 즉 u가 0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돼요. 그죠?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적분이 0부터 무한대까지고 그런 적분이었는데 이 아래식 화살표로 연결된 이 모든 관계를 다 대입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E의 -x승 dx가 -du라는 걸 이용해서 대입해준 다음에 0부터 무한대까지인 적분을 1부터 0까지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왜냐하면 u가 1로 갔을 때는 0이었고 x가 0이었고 u가 0일 때는 x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이 부분 약간 헷갈릴 수도 있겠다. 이 x가 -ln u이기 때문에 그래요. x가 ln u라면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가 되겠지만 x가 -ln u니까 ln u가 0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그 앞에 -4랑 상쇄돼서 치환한 대로면 u가 0으로 갈 때 x가 무한대로 가는 게 되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질문 주세요. 어쨌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한 1부터 0까지는 적분 지저분하니까 앞에 -4랑 합쳐서 0부터 1까지로 바꿔줍시다. 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실제로 이러한 적분꼴을 얻을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변환할 수 있는 연습 문제를 풀이할 때 이것도 쓰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유도를 해봤지만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계속 앞부분에 해서 했던 감마음수의 정의, 이러한 적분 표현식 어떻게 정의가 됐는지, 또 어떠한 개념으로부터 유도가 됐었죠? 저 계승함수, 팩토리얼이라는 개념을 확장해서 얻은 게 감마함수였죠. 그런 본질적인 의미를 잘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이렇게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포리의 급수도 지금 3편을 안 올렸는데 아마 내일쯤은 업로드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왜냐면 아직 덜 만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감마함수에 대한 2편, 또 감마함수의 값을 구해내는 회귀 관계라든지 그거는 또 다음 영상에 또 찍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최대한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는 게, 어차피 우리 판미분 방정식 풀려고 이걸 스터디하는 거 다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걸 하려면은 번갈아 가면서 계속 진도를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참고해 주시고, 오늘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